김재구 TV 김재구입니다. 오늘 조수진 의원은 오늘 그렇게 이렇게 많은 글을 안 올려주셨는데 오늘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말을 가지고 나왔어요. 오늘도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었고 또 조수진 의원은 이런 거를 지적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 오늘 아주 논란이 있었나 봐요. 한번 들어보시죠.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위 회의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내 아이만 건드리지 말라? 물음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일 검찰이 아들 서모 씨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한 것과 관련해서 아이는 건드리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추미애 장관이 했죠. 그 이후 추 장관이 과거에 여러 차례 최서원, 그러니까 최순실이죠.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를 공개 저격했던 일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추 장관이 정유라한테 퍼붓던 것들, 그리고 지금 자기 아들은 그보다 더한 탈영병. 이게요, 참 묘한 일이죠. 예. 자, 여기서요, 정 씨도 누구에겐 건드리지 않았으면 하는 아이였을 것이다. 조수진 의원의 말이에요.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당시에 당직을 섰던 선임병은 사실상 탈영이라며 미복귀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기도 전에 먼저 상급 부대에서 휴가 연장 지시가 내려왔다는 말을 했어요. 제가 제 김재구 TV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죠. 우리 저 구독자 분들께. 그런데 누군가 추 장관 아들 휴가를 연장해 주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었을 때니까요.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니까 뭐 권력이 막강하잖아요. 그리고 추 장관 아들은 열흘간 휴가를 낸 뒤에 다시 한 차례 열흘 더 연장했었죠. 제가 이것도 방송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조수진 의원께서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하셔서 다시 한번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20일 휴가를 쓴 뒤에도 복귀하지 않고 또다시 연장을 요청했다고 하는 거야. 저는 열흘 휴가를 나와서 열흘 또 연장을 했는데 또 거기서 20일 됐는데 또 연장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뭐라 하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참 대단합니다. 10일 탈영을 했어. 10일 휴가고요. 또 10일 탈영이야. 그리고 또 더 연장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직속 상관은 불허해서 선임병에게 전화로 복귀 지시를 하자. 얼굴도 모르는 상급부대 소속 대위가 찾아와서 미복귀는 없던 일로 하고 휴가가 연장된 것으로 하자고 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휴가를 4월 더 늘려준 것이지.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 대표면 못하는 게 없네. 다 할 수 있겠네. 그리고 추 장관은 당시 아들의 휴가 미복귀 경위 등에 대해서 해명하지 않고 검언 유착 같은 것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방송을 많이 하고 그래도 추 장관 같은 분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처음이에요. 저런 분이 법무부 장관.
추 장관은 제대로 해명하고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다음은 추 장관의 정유라식 공개 비판 발언들을 조수진 의원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느냐. 인신공격이라면 왜 최순실 모녀는 딸 특혜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다음날 바로 휴학계를 내고 독일로 출국해서 돌아오고 있지 않는 것인가. 이것을 추 장관이, 추미애 씨가 2016년 10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회의에서 인신공격을 하고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자 이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최순실, 정유라 모녀는 동등한 대한민국 열심히 일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대한민국을 처참히 짓밟았다. 이것도 추미애 씨 말이야. 2016년 11월 19일 박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 시위에서 요렇게 막말로 저격을 하던 분이 지금 법무부 장관에 올라와서 자기가 대표로 있을 때 아들이 탈영한 그 사건을 전혀 아니라고 얘기하고 말도 안 되는 걸로 전부 다 덮어버리려고 하는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빨리 내려와야지. 대통령께서는 가만히 계시잖아요. 예. 왜 그럴까요? 글쎄요. 그거 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으시겠지. 그리고 벌써 성과 내기 급급한 문재인 정부 새 외교 안보 라인.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장관 부장관 겸 대북 정책 특별대표가 방한을 했죠. 7일날 해서 9일까지 이제 한국에 머무르는데 그 하루 전날인 어제지. 그저께. 어제네. 권정근 북한 외무상 미국 담당 국장은 다시 한번 명백하게 말하겠다. 누구한테? 우리나라한테. 그리고 미국한테. 우리는 북한 괴뢰 도당을 말하는 거야. 누가 말하느냐? 그 권정근 미국 담당 국장이에요. 우리는 미국 사람들과 마주 앉을 생각이 없으니 문재인 정부도 중재자 등 잠꼬대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한국, 미국 다 모두 겨냥해서 이렇게 담화를 냈습니다. 북한 괴뢰도당 김정은 그리고 김여정 남매의 수하. 이름이 뭐예요? 권정근. 얘가 미국 담당 국장이래요.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계속 짝사랑을 하고 있죠. 북한을. 그리고 비건의 카운트파트인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지난 4일날 대화를 저들의 정치적 위기를 다뤄나가기 위한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는 미국과는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을 담화로 냈던 것과 같은 맥락이잖아요. 지금 권정근 미국 담당관이 한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 이런데도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죠?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안보실장, 친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로 다 임명을 했습니다. 청문회 이제 하겠죠. 거기서 뭐 이제 어떤 대답이 나올지는 또 궁금해지네요. 완전한 제재 해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 않으면 대화는 없다는 엄풀을 놓는 것이지, 그게. 저 괴뢰 도당들이. 아니,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 땅에
지금 점령해서 사는데 우리가 땅세 하나도 안 받잖아. 그냥 묵인해주고 있잖아 지금. 그 고마움도 몰라.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새 외교 안보팀은 북한의 대북 제재 완화, 한미 워킹그룹 역할 이런 것을 축소해 알아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야, 그리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요, 뭐 후보자나 마나 뭐 대통령이 임명했으면 뭐 청문회 통과 되든 안 되든 그냥 대통령 의지대로 끌어나가는 게 지금 대한민국 정부잖아요. 어쨌든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대북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창의적 해법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제. 완전히 미운 털이죠. 어디한테? 미국한테. 한미 동맹을 깨자는 발언 같기도 해요. 내가 듣기에는. 그리고 정부 여당 일각에서 들고 나선 한미 워킹그룹 무용론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에? 정부 여당 일각에서 들고 나선 것, 워킹그룹, 이 말이 모든 것을 무용지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새 외교 안보팀은 북한 영변 핵시설 외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설 등을 추가로 불능화하거나 폐기하면 스냅백 약속 이행이 없으면 처리를 조건으로 대북 제재를 완화해 주자는 그런 구상을 비건 특보에게 전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게 미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완전히 북한의 이중대가 지금 대한민국 현 집권당과 정부 같아요. 참, 이런 식의 미봉책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어서 북핵 폐기를 한층 더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모르는 척 하게 되면 북한은 더 성화를 부리면서 더 많은 핵을 만들어 갈 것이다. 김정은 생각.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는 이 정부, 이 집권당 하는 행태가 엄청난 실수로 곧 돌아올 겁니다. 국민들은 이런 엄청난 실수를 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영변 플러스 알파의 핵시설만 해도 이를 불능화한다고 기존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핵폐기가 아닌 핵동결에 방점을 찍어 비핵화를 어정쩡하게 다루려 해서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나아가게 하는 안보 대참사다. 그리고 안보 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정말 정부와 집권당은 명심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 미국과도 사이가 멀어지고 중국과도 사이가 멀어지고 그리고 결국 북한 괴뢰 도단과는 어떤 협상도 다 결렬되고 없어지고 또 일본과도 이제는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는 완벽한 절벽 상태에 놓여있는 대한민국. 집권 3년 넘었죠. 이제 4년이 다가오는데 그 4년 동안 지금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을 이행한 정부, 집권당. 그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리고
조수진 의원은 이번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법무부 장관 위법은 사실상 수사 대상이란 말. 전국 검사장 회의에 참석한 일선 검사장 19명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지휘권 발동한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의견들이 모아졌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된 근거는 법무부 장관은 국제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라는 검찰청법 제8조였다. 그러나 검사장들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임명권자가 아니다. 또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찰총장의 포괄적 지휘권을 배제하는 위법한 지시를 내렸다고 지적도 했다. 검사장 19분이 수사 지휘권의 범위를 뛰어넘는 것이고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 사무를 총괄하여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검찰청법 제12조 2항도 위배했다고 말을 한다. 19분의 검사장들이. 그런데요. 검찰은 위법 행위를 수사하는 기관이다. 조수진 의원이 기자생활 24개월, 2개월 동안 엄청 많은 기자생활을 했음에도 또 정치부 기자도 하셨기 때문에 통달하셨겠지. 따라서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는 추 장관을 수사 대상자로 간주한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라는 혐의가 직권 남용이다. 그것이 직권 남용이지요. 그리고 협박 등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라는 혐의는 강요이지만 행위의 주체가 공무원의 경우엔 직권 남용으로 적용이 된다. 결론적으로 따지면요, 추 아줌마는 지금 직권 남용을 하고 있다. 직권 남용 죄에 해당하는 범법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전국 검사장 회의에는 서울 동부지검장도 참석을 했다. 추 장관의 거주지에 있는 검찰청은 서울 동부지검이고 여기에서 추 장관 아들이 군 휴가 미복무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5개월 동안 절대 수사 않고 있었다. 그런 거예요. 추 장관의 행위를 위법이라고 판단한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를 눈여겨보고 자중하기 바란다. 자중하기 바란다. 근데 그분이 자중할 뿐입니까? 추미애 장관이 자중할 뿐이에요? 어떻게 이 사건을 묘면해 나갈까? 그리고 어떻게 피해 갈까? 이거 지금 궁리하고 계시는 분이겠지. 안 그러겠어요? 그럴 뿐이지. 아무리 봐도.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스트레스 받는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황희석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내가 사실 이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꼭 이거는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정희도 그 청주 부장검사님이 그 검찰 내에 있는 2+인가요? 거기에 글을 올린 거에 대해서 방송을 제가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황희석 씨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 이 양반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말을 해요. 황희석 씨가. 아니 참 과간이죠.
그리고 검찰총장의 최측근의 범행 의혹을 비호하면서 당신하고 같은 검사들의 수사를 방해한 것에 대한 방해한 것이 발단이 된 거야. 이렇게 말을 해. 황희석이가. 그런데 이건 어불성설 전혀 안 맞는 말이거든. 채널A 기자, 제보자 X를 누가 옹호하고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황희석 최강욱이잖아. 그래놓고 지가 이렇게 말을 해. 황희석 씨가. 심지어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심지어 본인도 관여한 것이 아닌지 의심도 퍼지는 상황이고 검사들 범죄는 아무도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숨기고 줄이는 당신들 같은 사람들 때문에 검찰 독립은 도저히 허용할 수가 없다. 진짜 웃기는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황희석, 최강욱 이런 사람들이 사기꾼하고 공모해가지고 가짜뉴스 만들고 하다가 이렇게 또 정의도 청주 부장검사, 현재 부장검사예요. 현직 검사한테 이렇게 또 퍼부어. 이게 아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것은 어느 정권이든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을 해. 두고 보세요.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이 황희석 같은 분들이 왜 집권 여당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런 사단을 내는지 참 이해가 안 가네. 그러니까 우리 보수도 이제는 막 소리를 높여야 돼요. 무조건. SNS나 또는 트윗이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꼭 많은 것을 뿌려줘야 됩니다. 너도 나도 전부 다 같이.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미통당의 최형두 원내 대변인이죠. 이번에 됐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하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작심하고 형식적인 당정 참여 금지령을 내렸다. 이 양반아 툭 하면 너도 뭐 하지마. 하지마 너. 에? 너 그거 왜 하냐? 하지 말랬지. 이러는 분이요. 툭 하면 금지령 내려. 여기가 이북이냐고. 여기가 공산 괴뢰 도당이냐고. 청와대가 미리 정책을 결정해 놓고 당에 통보하는 선결정 후 논의식 당정 협의는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이해찬 대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최고 민생 과제로 삼으라는 부동산 대책도 35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추경도 여당인 민주당마저 패싱한 청와대의 독단적 결정이었음을 민주당 대표 스스로 실토한 셈이 된다. 실토한 것이다. 3차 추경안에 나홀로 반대표를 던진 열린민주당 강민정 씨. 대단한 분이죠. 예. 강민정 의원은 문자 폭탄에 시달리다 결국 사과까지 해야 했다. 다른 생각을 용납하지 않는 독재의 전형이다. 이거 봐요. 반대했다고 해서 문자 폭탄으로 그냥 완전히 넉다운 시키는 좌파들, 그리고 집권당 세력. 이제 거여 폭주 민주당은 야당과의 협치야말로 청와대를 견제하는 국회를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삼권 분립 헌법 원리에 따라 입법부가 견제해야 하는 것은 행정부이지 야당이 아니다. 미래통합당은 청와대 통법 국회를 국민의 국회로 돌려놓기 위해 오만한 청와대와 거대 여당에 맞서서 싸울 것이다. 미약하나마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다. 왜?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나를 바칠 것이다. 멋진 말이죠. 예. 난 요대로만 실천하신다면 대단하죠.
예. 그리고 여당은 2년도 남지 않은 청와대의 일방통행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부채와 경제 수렁 안보 위기를 떠안기지 않도록 야당과 머리를 맞대어서 꼭 실천에 옮기기를 바란다. 야당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청와대도 정부도 반영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국민은 돌아섭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진성 당원들이 모두 탈당하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어요. 이분들이 어디로 갈까요? 미래통합당이 조금만 잘하면 이분들 마음을 녹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십시오. 미통당 의원님들. 자, 여기서 엄청난 일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주호영 대표가 추미애 지휘권 발동에는 청와대가 조정하고 있다. 청와대 배후에 있다. 그래, 청와대가 조정을 하고 있다. 이 뭐 주호영 대표가 아닌 말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청와대가 추 아줌마를 조정하고 있는 거야. 윤석열 내리라고. 주호영 대표의 말이에요.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배경에 청와대가 분명히 있고 청와대 배후설을 제기했다. 주 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회의에서 법무부가 민정수석실을 통해 문서로 사전에 보고한 후 청와대는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청와대의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미래통합당에서. 이거 봐요. 문재인 대통령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요. 이게 무언의 승인이 아니고 청와대한테 승인을 받았대잖아. 그리고 그거를 발동을 했다잖아. 지휘권 발동을. 이 얼마큼 무서운 정부입니까? 그리고 집권 여당입니까? 그리고 왜 법무부 장관입니까? 그러면서 윤석열 죽이기가 추 장관의 독단적 행동이 아니라 청와대의 배후 조정과 협력에 의해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주 대표께서. 그는 청와대의 사전 승인을 어떤 경로로 파악했는지 기자들이 묻자 확인했다는 말씀만 드리고 확인 행태나 방법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저에게 이런 제보를 주신 그 사람이 다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맞잖아요. 네.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그리고 주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6월 22일 추 장관과 윤 총장에게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면서 서로 협력하라는 듯한 자세를 취했지만 법무부의 수사 지휘권 발동 보고까지 받으며 모르는 척 방기하는 건 국민 기만일 뿐 아니라 임명권자로서 갈등을 방치하고 있는 아주 비겁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 대표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어서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임기가 보장된 우리 검찰총장을 왜 찍어내려야 하나? 라면서 검찰 무력화 시도에 대해 청와대의 명백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 대표가 강력하게 촉구했어요. 어디서? 미통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그리고 또 저기 주 대표는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을 해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윤 총장이 그만둔다는 것은 윤석열을 쫓아내려는 사람들의 의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만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김현정 뉴스쇼에서. 거기 오늘 출연하셔가지고. 맞죠? 그리고 또 주 대표는 윤 총장이 통합당의 차기 대권 주자로 유력하게 뽑히는 것을 두고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 아주 잘못된 상황이다. 현직 총장이 대선에 출마하느냐 마느냐는 논란 자체가 건전하지 못하고 이것을 여론조사에 매긴 그 여론조사 리얼미터도 문제가 있다. 현직 검사를 열심히 일하시는 분을 갖다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임기를 마치고 나오면 되지 않느냐는 논의 자체도 적절하지가 않다. 왜냐? 싫어서 그런 건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아니다. 절대 그건 아니다. 다만 임기 끝나도 충분한 시간이 있고 그때 논의하면 되는 것이다. 지금 너무 그 여론조사가 엉뚱하게 앞서간다. 이러면 이럴수록 집권 여당이 손해볼 것이다. 뭐 그런 얘기예요. 어쨌든 이것은 윤석열 총장 임기 딱 끝나시고 윤석열 총장이 임기 안에 지금 막 너무 많은 것들을 다 지금 수사해야 되잖아요. 지금 항상 말하지만 조국, 정경심, 윤미향, 김남국, 또 누구야? 양정숙, 또 많아요. 요즘도 터진 분들, 초선 의원, 그분도, 최석현 선수에 관여돼가지고, 이런 분들 다 조사해야지. 그리고 추미애 장관 조사해야 돼. 직권 남용죄, 그리고 아들 탈영죄. 어떻게 전부 다 그냥 그렇게 범법자들만 모여있는지 참 이해가 안 가네.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